안녕하세요. 캔버스 디자인의 김영주 실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역삼동 레미안 펜타빌 아파트인데요, 거실을 없애고 만든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레이아웃 방법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인테리어 하면서 꼭 가져야 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흔한 실수, 첫 번째로는 바로 타일턱 마감인데요, 이런 식으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공간을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타일로 마감했을 때 문제는 모서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옆면이 보이면서 아름답지가 못하고, 또 타일을 졸리컷으로 감았을 때는 모서리가 내구성이 약해져서 타일이 깨져서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루가 밀고 나오면서 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공간은 도어실로 마감을 해주면서 내구성도 확보하고 안쪽에서 보이는 시인성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의 주의점 하나는요, 타일 턱을 발이 올라갈 수 있는 300으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길러주면서 신발장까지 우리가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벤치입니다. 장 한 칸 줄이고 엉덩이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벤치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벤치의 편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현관에 벤치 시공 계획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데요, 수납은 많고 공간이 좁았을 때 엉덩이만 딱 들어가게 벤치를 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치에서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때 800 이상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 이하의 벤치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벤치는 오브제로도 활용하고 택배 박스를 깔 수 있는 기능들도 활용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와 수납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넓은 벤치를 계획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드인 조명과 자동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히든 센서를 통한 센서 설비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 칸 더 넘어가서 딱딱거리면서 한 번에 켜지는 센서가 아니고 스르르 천천히 켜지는 조명을 설계하게 되면 집으로 오는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문은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상황에서 짐을 한 번 더 내려놓지 않고 바로 현관을 통과할 수 있는 장점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참고해 보세요. 이곳은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빨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공용욕실 바로 옆에 설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세탁실 안쪽으로는 세탁기에 세탁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이 서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탁실은 안쪽에서 점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장에서 점검이 가능하게 하면서 추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아름다우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게 구조 변경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슬라이딩 설계를 통해서 안쪽에 동선까지도 고려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볼까요? 이쪽 안쪽 공간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팬트리 공간은 사실 아이 방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2명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집에서 아이 방이 크기가 다른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 방의 크기를 줄여서 방 두 가지의 크기를 맞춰서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 팬트리 공간은 현관에서 받은 짐들을 편하게 쌓을 수 있는 창고가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은 아이 방인데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바로 이 미니멀한입니다. 복도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도어 밀집부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을 줄이고 색깔을 통일함으로써 이런 도어 밀집부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읽히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이런 디자인들이 각 공간에 포인트를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또한 복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은 색상을 맞췄는데요, 조명과 스위치, 스피커까지 전부 다 랩핑하고 도장하여 복도가 주인공으로 느끼지 않고 복잡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방을 설계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요리를 하면서 행복하고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된 구축 아파트의 좁은 주방과 시야를 방해하는 내력벽은 그런 가치를 펼치기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실로 주방을 옮겨서 4,800의 엄청나게 긴 아일랜드 겸 식탁과 키 큰 장 수납을 넉넉하게 만들어 드리고, 또한 통창의 뷰를 통해서 요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넓은 시야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리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수납을 조사해서 프로젝트 완공까지 또 정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메인 공간에는 요리를 할 때 필요한 핵심 수납을, 서브 공간에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것들과 가끔 사용하는 서브 수납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이런 키 큰 장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숨기고 싶은 가전들이 문을 한번 열고 사용되거나 그대로 나와질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신미성과 기능성을 챙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방 안쪽으로는 블룸 서랍들을 많이 설비했는데요. 서랍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물건들까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서랍을 설계할 때는 통로폭을 1100 이상 확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세요. 기존 주방에 창이 없었던 만큼 맞바람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를 포기했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공조 시스템을 이용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조를 설비하면서 공조의 복잡한 설비 구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기존 친구가 2300밖에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적용하기 쉽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고민 끝에 복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복도를 의도적으로 단내림을 함으로써 이러한 설비 구조를 소화해냈고요. 낮아진 복도는 어두운 필름을 감아줌으로써 집안의 중심이 되게끔 디자인 포인트로도 사용하고, 복도가 낮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얻어지는 개방감을 심리적인 포인트로도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감재의 내구성인데요. 이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해서 모서리가 깨져나가서 작품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또한 이 기둥이 장식으로도 사용되고 수납으로도 사용되지만 강한 햇빛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상판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구조를 설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플랫 인덕션을 설치해서 주방에 상판 깨짐 사고나 이물질 끼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물이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무실리콘으로 마감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싱크대 상판인데요. 싱크대 상판 소재는 스텐으로 사용해서 싱크대와 상판을 결합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쪽 안쪽에 물때가 남아나지 않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은 기존에 꽉 막혀 있던 주방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좁아지면서 넓기만 했던 TV와 소파 간의 거리가 적정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운드바가 막혀진 벽에 둘러싸이면서 입체적인 사운드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주방으로 TV가 들어오면서 TV를 보면서 시청이 방해될 일 또한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거실이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단점 3가지가 바로 장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책상과 책장을 배치할 수 있었는데요. 책상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은 잔업을 하면서 온 식구가 함께 대화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책상과 책장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소재로 포인트를 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크기를 바꿔가면서 리듬감 있게 설치해서 여러 가지 오브제와 수납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설계를 집중해서 도와드렸는데요. 바로 단열과 조명들입니다. 단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꼼꼼하게 감싸서 천장까지 단열을 하면서 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또한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 간접 조명들을 많이 활용하고 직접 눈을 쏠 수 있는 조명들을 없애면서 숙면에 방해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주었습니다. 이런 간접 조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실수하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간접 조명의 끊김 현상입니다.
간접 조명이 빛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헤드보드 안쪽에 간접 조명 설계를 했을 때 빛이 뚝 끊겨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형성해 주면 빛이 유려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꼭 참고했으면 좋은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또 안방에서는 침실 이외에도 붙박이장 설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을 하나로 맞춰주고 손잡이를 통해서 편하게 열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또한 이 안쪽에도 저희가 고객님과 사전에 정리 전문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수납을 전부 맞춰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들이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수납의 구조부터 수납량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해서 넣어드렸고요. 정리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수납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메인 수납장 이외에도 서브 수납장을 복도에 빼곡하게 넣어드렸는데요. 이러한 수납장은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속옷이라든지 액세서리류들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낮은 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납장을 지나서 마지막 화장대까지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화장대는 뷰티 인플루언서인 고객님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바리솔 조명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면 조명이 넓게 펴져 있는 경우 광원이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크게 지지 않는 화면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창고 부분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들었을 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장 설계를 통해 더욱 편한 생활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에 기능을 꾹꾹 눌러 담은 프로젝트였는데요. 보이는 마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능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집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편한 집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상 삶을 그리는 인테리어 캔버스의 김용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